자, 아이고, 아하, 하사. 안녕하십니까, 이현준입니다. 그래요, 어디 갔지? 자, 제가 갑자기 또 이렇게 하게 된 거는, 제가 지지난, 참, 언젠지 모르겠네. 비 오기 전주, 그래요. 첫눈 내린 전주에, 음, 그, 자유 발언을, 광화문에서 준비를 했어요. 물론 그 큰 스크린, 그거는 제가 별로 몰랐어요, 사실. 그때 준비해 간 날은, 나는 재활용은 별로 좋아하진 않아서, 그리고 그 발언, 이제 내용, 포인트만 해서, 타이틀만 해서 적어서, 페이퍼를 딱 만들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했다! 이러면서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뭐 또 쓸람 쓰겠지만, 또 귀찮잖아? 또 그런 거 이제 구차하잖아, 또. 그러니까, 그, 자유 발언을 했었는데, 3분으로는 제가 하는 말들이 이제 턱도 없는 분량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 발언을 그래 나 유튜브 아이디도 따놨는데 유튜브로 하자. 뭐 깔 거 자유 발언이 별거냐? 그렇게 해서 뭐 일단 자유 발언 내용에 대한 부분도 이거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보고 싶었던 다른 시각에 대한 그런 걸 한번 해보고 일단 이거는 샌드페이퍼를 한번 벨트 샌더를 한번 만들어 보고자 얘는 그러니까 아우 쉽지 않다. 아우 힘들다. 아우 몸뚱아리가 쉽지 않아. 얘가 후가공이 약간 필요할 것 같은데요. 후가공 없어도 되려나? 있어야 되나? 어디까지가 너희의 한계니? 총체적인 난국이에요. 아무튼 요거를 찾아가지고 얘가 90W인가 그래요. 그래갖고 나쁘지 않게 돌아가. 그래서 얘를 응용해서 이제 무거워. 그 벨트 샌더를 만들어보자. 그런 생각을 해서 일단 요거를까지 프린팅을 했는데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이걸 끝까지 하게 될지 끝까지 하지 않게 될지 그거는 사실 잘은 모르겠어요. 전 뭐든 재밌어야 된다. 행복해야 된다. 즐거워야 된다. 이주의라 만약에 이 벨트 샌더가 필요하다 그리고 만들어야 된다라고 판단이 서면은 사실 뭐 하긴 할 건데 판단은 서는데 이거 하는데 너무 피곤하고 재미가 없다 이러면 접는 거지 뭐. 하지만 뭐 예전에 썼던 프로파일이 있으니까 프로파일 이렇게 있으면 홈이 있어요. 홈에다가 지금 얘도 모델링을 다시 얘가 원래 길이가 요만한데 모델링을 다시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얘 시간 엄청 걸리는데 일단은 다시 할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들어서 스탑 시켰어요. 사실 이걸로도 벨트 샌드페이퍼 걔는 걸 수는 있는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이 밑에다가 프로파일 딱 대고 프로파일에 끼울 수 있게 딱 만드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무언가로 볼트로 해서 고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얘는 장력 유지되고 뭐 이렇게 하고 이 일자로 이렇게 놔도 뭐 큰 무리는 뭐 없지 않을까. 어차피 37인치니까
37인치면 33이고 1m 조금 가로 세로 50cm 양쪽으로 해서 뭐 복잡해. 머리 아파. 아무튼 어쨌든 큰 무리는 없을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막 이러저런 거에 정신이 팔리다 보니까 좀 늦어지고 있어요. 가게 일도 좀 지금 갑자기 또 갑자기 좀 많이 좀 해야 되고 그래서 사진도 받았는데 사진이 그 뭔가 무채색만 다루다 유채색만 다루다가 무 그니까 내가 되게 캐주얼만 입던 사람인데 갑자기 정장을 입은 거야. 그런 느낌? 갖고 얘를 어떻게 코디를 하고 어떻게 프로필을 짜는데 프로필을 어떻게 짜고 색 배열이라든지 구조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해야 이게 사람들이 볼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텍스트라든지 뭐 이런 건 제가 좀 야간데 야간 건 뭐 구성이라고 레이아웃이라고 그렇게까지 강하지도 않지만 구성은 되게 신경을 많이 쓰는 편이에요, 제가. 근데 그걸 요즘에 그것 때문에 막 리스크가 와요, 뇌에. 이래저렇게 양쪽으로 다 판단이 안 서는 그런 뭐 상황이 왔고 또 제가 일요일 날 장을 보고 있었는데 친구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미안하다. 내가 그동안 너무 막 모르고 살았다. 막 이러면서. 뭔 소린가. 걱정되잖아요. 친구인데 갑자기. 뭐 왜 그러냐? 왜 그러는데 이러니까 뉴스를 보다 보니까 이제 막 내가 너무 이거 다 이렇게 살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뭐 사실 관심을 많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조금 더 많이 이러저런 웹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그리고 소셜 미디어 나온 지 꽤 됐잖아요. 저는 한국에 거의 나올 때 초창기에 페이스북을 시작했었는데 너무 영어가 많아가지고 그때는 사실 잘 안 했어요. 아이디만 만들어 놓고 너무 외국 애들만 많은 거야. 한국 애들은 없어. 그래갖고 제가 많이 소외감을 느끼고 잘 안 하게 되던 그때쯤 뭐 사실 그때부터도 많았어요.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내용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그걸로 추론을 해본 거죠.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 이거다. 근데 여기서 주장하는 사실은 이거고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사실은 이거다.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사실과 더 많이 부합하는 이 주장은 어떤 것이며 이 주장과 이 주장의 모순점은 무엇이 있는지 그 모순점에 대해서 나는 어떤 걸 진실이라고 판단하는 게 더 합리적인지 그걸 생각해서 이제 요게 더 합리적이다. 이게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살아왔다 이거죠. 근데 제 친구가 저랑 동갑이죠. 29이에요. 먹을 만큼 먹었는데 조금 아직까지는 많이 그렇더라고요. 갑자기 나한테 그러니까 저는 당연히 뭐 이제 20대 중반 넘어가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한지는 꽤 오래됐는데 이걸로 확인을 하게 된 거죠. 아하 그렇구나. 그래요. 뭐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로 잘한 게 맞느냐를 물어보고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말 나는 시체팔이를 하는 줄 알았다라고 그렇게 이건 세상을 보는
안경이 되어줘야 되는 미디어가 굉장히 뭐가 많이 껴서 흐릿해. 안경이 되게 흐릿해. 저는 시력이 좋은데 그냥 시력 보호용으로 써요. 뭐 컴퓨터 할 때는 써줘야 돼. 안 그러면 막 아파 눈이. 그래서 저는 그 박근혜 대통령 3차 담화를 듣고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간 이런 말들이 되게 많았죠.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일을 공적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런 주장들 되게 많았어요. 여기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 박근혜 대통령은 정말로 나라를 위하고 있다. 다만 그 나라라는 대상이 민중,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과는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이잖아요. 이걸 봐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의 행동은 이해가 가지 않아요. 갑자기 요즘에 나온 주장 중에 전화보고를 받았다라는 그 주장이 나오기 전에 있었던 주장은 서면 보고는 받았다. 그럼 그거겠죠. 왜 서면 보고는 받았다 그러니까 왜 서면 보고만 했느냐, 서면 보고에 대한 그걸 내놔라 이건데, 그러니 전화보고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 텐데, 저는 서면도 전화도 다 이제 약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냥 약쳐놓는 건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약을 치다가 이제 자기 수요 자기가 넘어간다, 뭐 그런 경우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나라를 위해서 행동을 했을 수 있다. 그래서 본인은 억울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행동이 국민에게, 나라의 주권자이며 이 나라의 주인인 국민의 삶에 굉장히 치명적이다. 이런 거죠. 사실 이게 밝혀졌다거나 그러는 사안이 아니라 저는 그냥 가정으로만 이야기해 보는 건데, 만약에 세월호 강제 침몰설, 그러니까 300인 인신 공양설, 뭐 300명 좀 더 죽긴 했는데 300인 인신 공양설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굉장히 자기가 이걸 해서 이 나라에 도움이 될 것이야, 이 나라를 위해 이렇게까지 했다라고, 그리고 난 단 한 번도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이해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약간씩 서요. 만약에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내가 생각한 나의 이해를 완성시켜준 이 퍼즐이 참이라고 한다면, 뭐 이게 알려지면 폭동이 일어난다? 일어나겠죠. 이게 만약 참이라고 한다면. 근데 무슨 사안이길래 뭐 미용 시술 받았다, 뭐 나 그래 불법적인 시술 받았다, 내가 어릴 때부터 이렇게 돼서 이래 돼갖고 약간 뭐 그냥 대놓고 마약은 아닌데 마약류에 가까운 약물들에 많이 의존하는 편이다라는 그런 걸로 해서, 만약에 그런 사건이었다면 까겠죠? 까는 게 더
그냥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이야기를 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이야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건 그 할 수 없을 만큼의 큰 무언가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게 굉장히 크다는 거야 이게. 베일에 가려진 얘가 굉장히 큰 애야. 확실한 건 그거란 말이죠. 확실한 건 알려지지 않은 건 굉장히 큰 거다. 자잘자잘한 건 아니다. 라는 합리적인 추론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사실 저는 국민의당 박지원 비대위원장을 그렇게 좋아하는 편이 아니에요. 근데 한 가지 가능성으로는 박지원 씨가 태클을 갑자기 잘 간다라고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가고 있는 그 탄핵이랑 공에 갑자기 태클을 건 그 이유는 그 태클 건 그때쯤하고 그때 김어준 총수가 그 비박계 의원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다라는 말을 이제 했던 시점하고 거의 겹친다고 봐야 되죠. 그래서 이 첩보를 미리 입수를 하고 여기에 지금 들어가면 협박을 당한 지금 시점에선 이게 넘어질 수도 있으니 태클을 일단 한번 까고 그 다음에 시도를 그 다음에 확실할 때 걸어서 잡아뜨리자. 확실하게 그때 딱 정조준해서 사격을 해서 맞춰서 쓰러뜨리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정을 해봤어요. 사실 그러나 이렇게 됐건 저렇게 됐건 국민의 뜻을 받들어 탄핵을 부결되건 가결되건 밀고 나갔으면 이게 국민의 뜻인데 국민의 바람이 바람처럼 밀어주는데 뒤에서 완전히 돛담배를 그냥 돛을 그냥 국민의 바람이 밀어줘요. 확. 근데 거기선 부결되건 가결되건 그건 중요하지 않다 이거예요. 신뢰 믿을 수 있겠다. 그런 걸 보여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많이 아쉬운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 이게 원래 비오기 첫눈 전날 그때 발언 때에서 했던 내용은 아닌데 한번 이거 상황을 놓고 발언을 한번 하려고 했었어요. 그때는 사실 하려고 했어. 그 큰 스크린 알았으니까 막 돌아서 이쪽으로 와서 위로 올라가고 막 이러면은 저는 되게 크게 막 소리 지르면서 가거든요. 선착 막 하면서 가면은 지쳐서 기운이 없어요. 올라가다가 내 모든 기력이 다 했어. 오늘 건전지 끝 이러면 내려와요. 살아야지. 그래서 몰랐어. 큰 게 여기서 자유발언은 여기서 하는 거구나 이게. 자유발언을 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지난주에는 감독님을 만났어요. 아는 감독님하고 아는 선배님하고 같이 근데 조인을 하게 돼가지고 제가 이제 그때는 발언 때까지 못 가고 여기서 발언 내용을 갖고 있었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3분에 끝날 내용은 아니라 이거죠. 3분에는 못 끝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자유발언 내용 자유발언이 별겁니까? 이런 식으로 내용 남겨서 계속 막 여기저기 막 퍼뜨리자 이거야. 난 이런 주장을 한다. 그러면서 남겨볼 수 있지 않을까. 또한
이런 영상을 찍어야 되는 내 안면을 까야 되고 내 목소리를 까야 되고 또 이런 내용을 준비해야 되며 여기에서 조금 많이 많이 부적절하다 싶은 애들은 걸러내야 되는 그 정도 생각을 해야 되는 영상이라면 비방이라든지 말도 안 되는 억측이라든지 주장이라든지 이런 건 많이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의미에서 일단은 한 가지 시도죠. 시도예요,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 뭐 자기 발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한 가지 시도 그런 걸로 한번 시도해 봤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이현준이었습니다. 뿅!